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피 전략 중 마지막 전략인 촉진 전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피 전략 무엇인지 이제 슬슬 나와야겠죠?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촉진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촉진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일지 이 그림을 보며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림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있는가요? 한 3가지 정도 단어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것이죠? 네, 뭐 이렇게 부스도 있고 하니까 행사인가? 뭐 이벤트라고도 말하죠. 영어로 한 건가 그냥? 그 다음에 뭔가 할인할 것 같지 않아요? 할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직원이 있네. 직원이 옆에 있는 거 아니, 굳이 그냥 말하자면 뭐 인적 판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판매를 촉진한다 라는 것은 판매가 더 잘 되도록 이렇게 자극을 한다? 더 부스터샷도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런 뜻이죠. 네, 이렇게 촉진시키면 더 가파르게 매출이 오를 수 있겠죠. 그것을 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촉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촉진 수단의 특징과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촉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매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다. 더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요란한 복장도 입어줘야 되고 이게 요란한 부스도 차려야 돼. 디자인도 해야 되고 맞죠? 그럼 기본이죠. 이런 것 비슷하게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죠. 촉진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에게 설득시키는 거죠. 구매하라고. 왜 구매하라는 거야? 우리 제품 서비스 괜찮아. 성능 뛰어나. 가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거 사. 이 가격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확실하게 또 빠르게 그 매출 목표를 마케팅 목표는 매출 그 목표겠죠. 대부분 그걸 달성하게 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런 행동인 거죠. 그 촉진의 중요성, 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 기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다. 어찌 보면 그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것처럼 실제로 마케팅 능력이 7이고 실제 그 경쟁력이 나머지 경쟁력이 3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적어도 초반에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언젠간 가치를 알아주지. 그 기업이 너무 괜찮다면 그 제품과 서비스가 괜찮다면 언젠가 그 가치를 알아주겠지. 그렇긴 한데 처음에는 몰라. 어떻게 알아?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써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 써보게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바로 촉진 전략이라는 거죠. 제품 그 자체는 아무리 좋아봤자 사람들이 모르면 그만, 사람들의 매력을 못 끌면 그만, 가격이 싸봤자 안 사면 그만, 그지? 뭐 모르니까, 몰라서도 안 사거나 어쨌든. 그다음 유통경로 잘 돼가지고 어느 매장에나 아니면은 아주 고급 매장에 잘 입점을 시켰어. 아주 성공적이야. 근데 안 사면 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니면은 그것의 매력을 못 끌리면 또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촉진을 통하여서 인지시키고 호감을 갖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매 욕구를 들게 하는 것. 그 과정이 이 촉진 전략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 또는 그 제품 수명 주기의 그 단계에 따라 그 다음에 구매자의 입장에 따라 또 마케팅 자체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와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소비자들이 사는 거 소비재라고 말했죠. 소비재들은 어떻게 어떻게 판매 촉진을 해야 될까요?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TV도 많이 보고 SNS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통하여서 광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광고를 잘 만들면 호감을 갖게 되고 구매 욕구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판매 촉진 전략이라는 것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벤트 행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할인도 이벤트죠. 그죠?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판매 촉진을 하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빠르게 끌리거든. 그 다음 인적 판매,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거. PR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산업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인적 판매에 비용 지출인다.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어 막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회사들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 많죠.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발로 뛰어서 우리 회사랑 이렇게 거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따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인적 판매다. 왜 인적 판매일까요? 회사가 무슨 SNS나 이렇게 보다가 여기 회사 괜찮은데 우리랑 거래할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굳이 가격 할인 행사를 이렇게 회사가 전국에 뭐 몇 개나 되겠어. 그렇지 않은데 무슨 가격 할인 행사합니다.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 그 인적 판매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격 좀 이렇게 낮춰 드릴게요. 첫 거래니까 뭐 이렇게 협상하는 것이지 판매 촉진 무슨 이벤트를 하는 거는 이상한 거지. 그지? 뭐 얼마나 참여하겠어. 기업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기업이 많은데 그 업종별 이렇게 대상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는. 인적 판매 촉진 활동의 특성, 인적 판매 나왔으니까 말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숫자가 적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말했잖아요. 숫자가 적은데 대규모 판매자잖아. 그래서 대량 판매니까 공을 많이 들여야 돼. 공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가야 돼. 대충 할 순 없잖아. 전화로 할 수도 있는데 대충 할 수 없잖아. 직접 방문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회식도 한번 하고 약간 그런 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약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나 싶다는 거죠. 제품이 고가이고 대량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도 듣고 서로의 신뢰도 쌓아서 인적 판매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래하는 게 인적 판매의 특징인 거죠. 그 다음 얘기로 제품 수명 주기 상태에 따라서 촉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도입기는 잠재 고객들의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광고를 해야 된다. 적자를 내야 생존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 적자를 낼 만큼 광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초반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TV 광고처럼 비싼 건 못하더라도 싼 광고라도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요. 전단지 뿌리는 거 이거 광고예요. 그러니까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단지 그냥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광고의 이론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거 다 광고예요. 전단지는 저렴하잖아. 그치? SNS 광고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 그러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른데 노출 빈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 근데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지. 모르면 안 산다니까. 진짜로. 하다못해 진짜 너무 작게 차린 카페, 식당도 해야 돼. 우리는 매장이 작아서 돈 욕심이 없어서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 진짜로. 골목에 기가 막힌 자리에 비싼 월세 내고 자리 잡았다. 그러면 광고 안 해도 되지. 그 장소 자체가 광고니까. 그치? 근데 그게 아니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장기와 성숙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경쟁사가 나타나니까
경쟁사보다 되게 좀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인적 판매도 그러니까 판매 촉진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 판매 촉진 중에서 할인을 많이 하게 되죠. 할인 왜 하죠? 경쟁사가 생겼으니까 할인하는 거고, 인적 판매 왜 하죠? 조금 더 투자하는 거지. 사람을 써가면서 인건비 들여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좋다. 그런 느낌을 어떻게 줄까? 약간 신뢰를 통해서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물건이 더 좋다. 직원들을 이렇게 조금 깔쌈하게 이렇게 용모를 단정하게 해가지고 고객님들에게 다가간다면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다 그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신뢰라는 것이 또, 그죠? 세택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촉진 비용을 절감하고 그냥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어. 그럼 이제 그래서 쇠퇴하는 거야. 더 이상 안 사니까. 근데 뭘 더 이상 촉진을 해? 뭘 더 이상 광고를 해? 그럴 필요 없지. 뭘 더 이상 할인을 해? 할인 이미 다 했어. 성장기 성숙기 때. 그래가지고 살 사람 다 샀어. 그럼 뭐 이제 그냥 그만해야지. 그만하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케팅 접근 전략. 푸시와 풀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뭐 이렇게 기억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실 때, 시험 나올 때 그때 공부하시도록 하세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뒤에 그림이 있나? 네, 그림이 있네요. 도식이 있네요. 이 생산자가 이게 판매를 하는데, 약간 푸시, 밀고 당기기인데, 이 뜻은 밀고 당기는 건데, 근데 일단 미는 거 먼저 볼게. 압력을 주는 거야. 누구한테? 도매상과 소매상한테 소비자에게 더 많이 팔도록, 야, 우리 물건 좀 많이 팔아줘. 팔릴 수 있게 해줘. 라는 거죠.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어떤 뭐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고, 그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을 우리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매장 진열할 때 이것 좀, 이 태블릿 PC 좀 같이 좀 배치해 주세요. 아이고, LED 좀 화면 좀 배치해 줘서 소비자들이 이거 잠깐이라도 보고 더 많이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진열 이쪽에 좀 잘 해주세요. 이게 가격 할인할게요. 이렇게 하는 협상을 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도매상과 소매상들이 소비자에게 이 물건을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도매상과 소매상에게 어필을 하면 이게 도매상과 소매상이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풀 전략 당기는 건 뭐냐면 생산자가 직접 보세요. 따라오세요. 직접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직접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냐? 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단 광고가 그 답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TV 광고를 한다. 그럼 TV 광고를 해가지고 쭉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돼. 어떻게 돼? 딱 그 광고 모습 보고 라면 광고를 예를 들어 보면 너무 먹는 소리가 찰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진짜 안 되겠는데 저 라면 사러 나가야겠다. 또는 어디 마트에 갔을 때 맞다 그 라면 너무 생각나는데 어딨지? 하고 찾아보게 되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의 물건을 찾게 되는 거죠. 아까는 뭐였죠? 도매상과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직접 자발적으로 찾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뭐 그렇다. 이렇게 이 정도 간단하게 보시고 구매자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보는 건데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끔 말했듯이 소비자가 구매하게 되는 단계라는 것은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가지고 정보를 얻게 된 다음에 알아보니까 호감이야. 괜찮아. 나랑 좋아. 그래서 선호. 다른 제품, 다른 회사 거보다 이게 난 더 좋아. prefer. 그 다음에 확신. 이거 사야겠다. 확신 든 다음에 구매하겠죠. 이거 굉장히 잘게 쪼개놓은 건데 사실 이 단계가 맞죠. 그죠?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알자마자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거나 바보죠. 그죠?
바보라는 말 표현하면 안 되나? 아무튼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하기까지의 심리적 변화다. 광고와 홍보는 언제 하면 좋겠냐? 구매자 초기 단계. 여기에 이 단계에 광고의 영향이 크다. 이 단계에 미치는 광고와 홍보가 영향이 크다. 무슨 말이야. 인지 지식 단계에 광고 홍보 영향이 크다는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인적 판매와 촉진은 어떤 단계에 영향을 주냐? 선호 확신 단계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는 여기서 끝내야 돼. 광고에서. 그 다음에 호감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선호 확신 단계에서는 진짜 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게 사람이 좀 동원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촉진 수단에 의해. 촉진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거의 다 온 게 아니라 이제 절반 한 거구나. 죄송해요. 자, 광고의 의미 보시면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비인적 매체. 자,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거 적지 마세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광고에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그 화면에 있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고 해도 그 화면 자체가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 광고, 사람 아니죠. TV 자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오나?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수연이 형이 이게 나오지만 사람은 아니잖아. TV는 사람이 아니잖아. 라디오 광고도 역시 이미 녹음된 거지. 녹음된 목소리일 뿐이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치? 신문 광고 역시 종이 쪼가리지, 사람 아니고. 오브의 광고 역시 이거 사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인적 매체를 통하여서 사람이 아닌 여러 가지 매개체를 이용하여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사람이 안 쓰인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디자인됐고 기획됐고 출연도 하지만 어쨌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광고주가 이론적으로 보면 광고주가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주라는 것은 광고를 주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 그래서 제품 서비스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것이 광고죠. 널리 알리는 거. 우리 광고할게요. 광고 하나만 할게요. 네, 다 알리는 거죠. 구매를 설득하는 모든 형태의 촉진을. 다수의 소비 대중에게, 그러니까 일단 약간 다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광고의 장점은 다수야, 다수. 비인적 매체. 알겠죠? 광고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매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합법적인 메시지. 반복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문자, 소리, 색깔. 그러니까 결국엔 디자인 잘해야 돼. 디자인 잘해야 된다. 동일한 메시지. 근데 단점. 이건 단점. 동일한 메시지를 소득, 취미, 구매 동기 등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라 효과가 적다. 이것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광고를 해. 근데 제네시스 광고를 모든 사람이 봐. 근데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이나 그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 아니, 굉장히 적다라는 말도 약간 좀 어쩌면 실수인데, 제네시스는 솔직히 비싼 차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기에. 근데 그걸 굳이 TV 광고에 낼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이 이론에 접근하자면, 입각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지. 고작 이거 살만한 사람들이, 100만 명 절대 안 될 텐데, 2천만 명이 본 TV 광고에 꼭 내야 되나? 2천만 명.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프로모션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어. 애초에 제네시스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광고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향이 다 다르니까 살돈만 사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똑같은 메시지 정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광고는 그런 것 때문만 하는 것은 아니야. 코카콜라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살 놈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다 사. 어차피 살 놈 다 사. 근데 뭐하러 광고해야 돼? 그냥 자꾸 세뇌시키는 거야. 코카콜라는 맛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당도 테스트 있잖아. 달콤한 거나 그 맛 선호도 테스트,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펩시가 더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코카콜라가 왜 더 훨씬 더 압도적으로 그게 잘 팔려요? 세뇌시킨 거야, 사람들을. 뭐 동일한 메시지면 어때? 똑같은 거 계속 던지면 어때? 소비자들 취향 다르면 어때? 그냥 마구마구 계속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콜라 마실까? 그냥 코카콜라 마실까?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이렇게 게임도 하고 난리를 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비싼 값을 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설정하여서 광고 카피, 그러니까 카피가 복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문구나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광고 카피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카피를 이렇게 설정해 놓아야지 복사해서 나눠줄 수 있잖아. 복사해서 뿌릴 수 있고 복사해서 광고할 수 있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광고할 수 있잖아. 광고 매체 설정. SNS냐, TV냐, 5개 광고냐, 라디오냐, 지하철에 있는 그런 것도 다 5개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잖아요. 그다음 광고 효과 측정해야 되겠죠. 돈 쓴 만큼 매출이 올랐냐 확인해야겠죠. 과장 광고하면 안 되겠죠. 인적 판매, 판매원과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사람이 하는 거다. 판매원이 고객을 대면해서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모든 형태의 촉진 활동. 설득인 거예요. 구매자의 선호도를 높이고 확신을 갖게 한다. 이렇게 이 부분에 그래서 결국에는 구매 행동 단계에서 중요한 거죠. 확신을 갖게 하니까. 근데 인적 판매는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CJ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사람분이 이렇게 직접 뭐 해요? 시음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하면 좋겠죠. 장단점 뭘까요? 장점은 대면을 통하여서 대면하면 일단 대면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자 판매원 사이에 뭔가 생겨. 관계가 솔직히 말하면 생겨. 요즘 사람들은 좀 이렇게 판매 직원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말 거는 걸 좀 싫어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싫어하는 건 맞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말도 걸다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로 미소 짓는 피식잼이라도 약간 그런 분위기라도 흐르면 약간 또 이렇게 성격에 따라 이렇게 이거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꼭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도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약간 호감으로 살짝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누가 돈 써가면서 직원들을 뽑겠어요. 다 무인 판매 좀 하지 뭐, 그지? 요즘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인 판매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것이지, 그지? 너무 무인 판매하면 삭막하니까. 솔직히 편의점도 무인 판매 못 할 것 같아? 왜 못해? 할 수 있지. 대형마트 무인 판매 왜 못해? 할 수 있지. 카운터에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캐셔분들 왜 뭐 없어도 되지, 솔직히 말하면. 그 구매자들이 좀 불편할 뿐이지. 그래, 구매자들이 불편해서 안 하는 거지. 기업도, 그지? 너무 그렇게 하면 구매자들이 싫어하니까, 그지? 접촉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한정돼. 무슨 말이냐? 인건비가 뭐 이렇게 엄청 싼 것도 아니고, 직원들 엄청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한 명의 직원이 상대할 수 있는 고객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조직 유지, 그러니까 인건비 많다. 그래서 인적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설득, 고객 관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볼게요. 인적 판매를 하기 위해서 누가 좋은 직원을 뽑아야겠죠. 이분이 직원 같은데 좋은 직원을 뽑아야겠죠. 좋은 직원이라는 것은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판매 조직, 지역별로 할 수 있고 제품별, 고객별로 할 수 있다. 지역별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국을 휩쓸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 제품별로 하는 이유는 제품마다의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고객별로 하는 이유는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겠죠. 약간 뭐야, 주부 고객을 대상으로 할 만한 사람들이랑 약간 주부 아닌 어떤 다른 계층에 대해서 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원을 뽑는다거나, 여러 직원을 뽑아야겠죠. 관계가 중요하다면 판매원 선발, 우수한 판매원 선발하고 해야겠죠. 교육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유능하게 만들어야겠죠. 유능한 판매원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렇게만 해도 안 되겠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 결국에는 판매 성과를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봉급제를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이 받으면 동기부여가 부족하겠죠. 성과에 따라서 주면 나 열심히 해서 진짜 떼돈 벌어야지, 종업원이 자극되겠죠. 하지만 불안감이 생기겠죠. 나 하나도 못 팔았어, 망한 거 아니야? 혼합제를 하면 또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비금적적인 보상도 하면 좋겠죠. 승진, 경력 개발 뭐 이렇게 해주면 인정받는다는 느낌 드니까 좋겠죠. 너무 제가 로봇같이 그냥 읽었나요?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판매 촉진은 단기간의 효과를 보는 것인데, 근데 단기간 효과 보는 건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을까? 갑자기 제가 너무 여기에 무게를 싣는데 너무 중요해요. 광고, 인적 판매, PR 빼고의 모든 촉진 활동을 판매 촉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매 시점에서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자극한다. 단기적이긴 한데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아무나 다 하는 거야, 모든 회사들이. 이런 거 할인 행사 안 하는 기업 있어? 어디 뭐 명품 브랜드 이런 거 빼곤 다 해. 왜 하는 거지? 사라고. 이것만큼 봐봐, 선생님이 포피 전략 중에서 가격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 사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퀄리티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제품과 서비스예요. 왜냐면 언젠간 알게 돼. 사람들이 가짜 사기꾼들을 구별하고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의 가치를 언젠간 알아줘. 근데 언젠간 알아주는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무엇이다? 가격이다.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해, 진짜로. 그래서 가격 전략이 중요한데, 결국에 촉진 수단, 이 포피 전략 중 프로모션에서도 이렇게 판매 촉진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격 할인 행사,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민감해, 이 사람들이. 나도 민감해. 선생님 사람이야. 그지? 평범한 사람이야. 1+1 30% 하면 한 번쯤 더 보게 된다고. 이게 그거 자체가 광고 효과야. 할인한다는 그 느낌이나 메시지를 툭 던지기만 해도 광고 효과고, 그것이 입소문도 타. 야, 이거 30% 할인한대, 1+1 행사한대, 한번 가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 구매를 시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알게 되고, 또 호감을 갖게 되고, 시도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재구매도 해. 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중요한 단어 하나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써보게 되고, 입소문, 재구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촉진 수단 판매 촉진 단기간 효과보는 그냥 그런 별거 아니야 라고 앞에서 말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촉진 수단이고, 봐봐요. 써보게 됩니다. 할인하니까 써보게 되지. 야, 할인하니까 사지. 내가 할인 안 하면 안 사.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이거 할인하니까 사는 거야, 결국에는. 그 다음에 써보니까 괜찮아. 입소문. 물론 써봤는데 나쁘면 최악이죠. 나쁜 입소문이 퍼지면 영원히 안 팔리겠죠. 근데 써보게 되고 입소문 퍼뜨리고 재구매도 해. 뭐 어떻게 돼? 매출 상승. 할인을 해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재구매를 통하여서 매출 상승,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 촉진하는 그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쿠폰, 다 할인이잖아. 리베이트, 마일리지 이런 거 다 할인이잖아. 샘플링 써보게 하는 거잖아. 추첨 경영 사은품 이런 거 써보게 하는 거잖아. 그지? 중간상 할인 이런 것도 하면 좋겠죠. 읽어보세요. 네. 판매 촉진의 분류, 소비자 판매 촉진. 그러니까 소비자를 향해서 판매 촉진을 하면 대량 구매하고, 그러니까 대량 구매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돼? 원 플러스 하거나 묶음 할인, 어쨌든 묶음 할인인 거죠. 묶음 할인을 하게 되면 대량 구매하게 되죠. 시용 유도. 써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격 낮추면 되고, 상표 전환 유도. 그게 가격 낮추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바나나 우유, 빙그레 우유 너무 많이 먹어. 근데 우리가 빙그레 우유 한번 이겨보자. 빙그레 우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맞아? 빙그레 웃고 있냐? 여기서 이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이길 순 없습니다. 이건 1위예요. 근데 한번 이겨볼까? 어떻게 이겨야 되지? 이거 일단 저관여 제품이잖아, 그지? 저관여 제품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알잖아. 가격 경쟁하면 돼. 가격 경쟁해가지고 싸게. 근데 물론 디자인이나 맛도 괜찮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지. 먹어보고 맛 없어서 안 먹으면 안 되죠. 일단 써보게 하니까 사람들이 괜찮아. 나름 빙그레 우유에 뒤질 게 없어. 다음엔 이거 훨씬 싸니까 이거 살까? 생각하게 돼. 그 다음에 계속 사. 바나나 우유, 빙그레 우유 이길 수 있는 거지. 빙그레 우유 맛있긴 해요, 여러분. 근데 바나나 우유 중에서는 빙그레 우유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 빙그레 우유를 이기기가 힘든가 봐요. 왜 힘든지는 제가 잘 업계를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자, 거래점 판매 촉진. 거래점을 향하여서 판매 촉진한다. 무슨 말이냐, 유통업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품목, 우리 품목 새 건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자사 제품, 우리 제품 좀 이렇게 잘 해주세요. 넓은 진열 공간 확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진열 잘 해주세요. 판매원 판촉.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 제품 좀 많이 소개해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더 해줄게요. 인센티브 좀 더 줄게요. 신제품 소개해주고, 대리점도 개척하고, 상여금, 이거. 네, 다시 이어서 할게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진짜로. 이제 홍보 및 PR인데, 홍보와 PR이라는 것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아닌데, 엄연히 말하면 다 비용이지. 이거 다 기획하고 이렇게 업체랑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는 다 비용이지. 기업이나 제품을 매체 기사나 뉴스로 알리는. 근데 비용이 저렴하다 뭐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PR이라는 것은 Public Relation. 공중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인데, 어떤 관계를 맺는 거야? 뭐 좋은 짱친이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언론 등의 비인적 매체를 통한 광고 아니야,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언론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것이 약간 차이입니다.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녹화하는데 방해물이 많아가지고 어렵네요. 자, 판매 사원이나 광고를 피하는 소비자들,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판매 사원, 그러니까 직원 피하는 사람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광고 피하는 사람, 광고가 진짜 신물나게 싫은 사람, 전단지 뿌리는 것도 싫고, TV에서도 광고 나오면 다른 거 틀고, 유튜브 광고 이렇게 너무 길면 그 유튜브 구독 취소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려면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자, 봐봐. 언론, 기사. 그러니까 기사라는 것은 그 칼든 기사가 아니라 뉴스 기사 말하는 거죠. 뉴스 기사의 특징이 뭐죠? 정보 같다. 자, 광고가 아니라 정보인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제품을 알리게 하는 거야. 근데 정보인데다가, 그러니까 요즘은 신뢰를 다 잃었거든? 다 망했어. 언론들이 이렇게 언론답지 못해가지고. 근데 원래는 신뢰가 좀 있다. 광고는 뭔가 이렇게 과장 광고 같은데, 언론을 통해서 하면 뭔가 신뢰가 간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거지.
설득력 있는 광고가 또 다른 광고가 될 수 있는 거지. 기업이 언론 등의 비인적 매체를 통하여서 주로 언론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품을 알리고 구매하게 되는 촉진 활동입니다. 봐봐 여기 정보라고 인식한다 써있잖아. 그지? 이 이론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맞아요. 잘 계획된 PR 캠페인 필요하지. 다른 촉진 수단 활용. 잘 믹스해야지. 경제적이자.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지. 확실히 적게 든다. 근데 솔직히 기자님한테 또 이렇게 돈 좀 소정의 수수료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기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자, 현대차 미국 시장 승승장구. 현대차가 미국 시장을 승승장구하고 있구나. 우리 현대차, 대단해. 역시 자부심 느껴져. 이런 의도가 아니라 현대차에서 이렇게 뉴스 기사 좀 써달라고 주문한 게 아닌가. 결국엔 광고가 아닌가. 현대차가 좋은 브랜드인 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네, 광고잖아요. 그죠? PR의 종류는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연설이나 행사 같은 거. 뭔가 공공성 있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게 약간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활동을 하네.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 기부 행사 막 이런 거 하네. 뭐 이렇게 우리들의 뭐 건강과 우리 환경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느낌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광고 효과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홍보와 PR을 비교하는 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다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포피 전략의 마지막 그 촉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